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안젤름 신부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안젤름 신부님의 책,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그럼 만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왠지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책 겉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도 혹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건 아닌가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놓치고 살았던 기쁨과 감사와 기쁨, 행복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어떨 때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그럼 만족에 대해서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에 만족하도록 해. 내가 완벽한 사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환상을 벗어던져. 너는 장점과 약점,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인간이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부분도 모두 가진 인간이지. 하나님은 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너의 아름다운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모두 알고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 그러니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하도록 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장점과 단점, 좋은 면과 안 좋은 면들, 보여주고 싶은 면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창피했던 그러한 모든 면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만족이 어떠한 내 제한선을 두거나 제약을 두고 체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안 좋은 점, 약점과 단점, 그러한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거기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면들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데서 그런 것조차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환경이나 내가 하는 일, 어떤 무언가를 갖기를 원해서 그것을 갖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다른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쓸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 삶에서 만족감을 모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만족감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감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책을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라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도사 데이비드 스타인들 라스트라는 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요. 멈추세요. 둘러보세요. 행동하세요. 이 세 가지예요. 멈추세요. 둘러보세요. 행동하세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내가 감사한 것을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둘러보세요. 그래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멈추고 둘러봐야 내가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포착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움켜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포착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선물을 주면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얼굴 표정에서 막 드러나잖아. 활짝 웃으면서 깡충깡충 뛰고 뭐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정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버해서 막 과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정으로 활짝 웃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식으로 포옹을 해도 되고 손을 잡아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찾느냐 하면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또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픈 상태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가는 그 과정들, 내 자신이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러한 나의 속속함, 나의 성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독일어로 감사하다와 생각하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철자 한 개만 다르다고 해요.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하단에다가 자막으로 넣었는데요. 보시면 철자 한 개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영어에서도 그래요. 영어에서도 감사하다, thank you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하다, think잖아요. 거기서 철자 한 개만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감사하다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깨어있는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내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지 내가 지금 누리는 감사함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것을 보고 느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내 생활에, 내 삶에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감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정신적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만 내가 감사함을,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을 알 수 있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작가 헤르만 헤세의 말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이 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특권은 자신의 삶이라는 추억의 책장을 감사한 마음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추억을 좋은 추억도 있고 안 좋은 추억도 있고 힘든 고통스러운 추억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추억의 책장을 넘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길 수 있다면 그 또한 정말 삶을 잘 산 것이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런 과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후회하고 그러한 것들로 내 과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러한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시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과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모두 겪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 대처하는 능력과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내가 잘 이겨내고 대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 감사함이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네, 기뻐하는 행동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을 때처럼 그런 감사함으로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나에게,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그런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을 찾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표현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면 여러분도 누군가 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감동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마음을 전하고 또 좋은 마음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와
결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속감을 느낄 때 우리는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행복을 느끼고 또 많은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에 거기에서 결속감을 느끼고 그러한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잠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내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감사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둘러보고 멈춰서 둘러보고 그것을 감사함을 느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경험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